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민간고용과 서비스업 지표 등이 예상보다 개선돼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9월 민간고용 증가폭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신규 주문 급증에 힘입어 예상을 웃도는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국제유가는 미국 공급 증가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전망에 급락했습니다. 저축은행 부실이 확대되면서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과의 양국 통화수합 협정이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창업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창업 열풍이 부실한 자영업자만 양산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빚내서 창업하고 실패해서 더욱 큰 빚만 지는 경우도 많고요. 적자투성의 가게를 유지하느라 허리가 휘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늘어만 가는 가게, 부채, 부실한 자영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 내용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봐야겠죠.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요 경기 지표들이 호전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9월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견고한 확장세를 나타내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고용은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소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9월 민간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오늘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수 보시겠습니다. 모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큰 변동은 없었지만 빨간불을 켜면서 13,494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 0.49%, 15.19포인트 오르면서 3,135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소폭 상승세를 보이면서 1,450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들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페인 구제금융의 지연으로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깔리면서 개장 후에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빠른 시일 안에는 유럽연합에 구제 조치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면서 구제 신청설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때문에 스페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중국의 서비스 부문이 둔화된 점이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경기 지표들이 나아진 것이 호재로 작용해서 일부 증시들을 오름세로 이끌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28%, 16.36포인트 오르면서 5,825를 나타냈고요. 독일 닥스 지수 역시 소폭 상승세를 보이면서 7,32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 까크 지수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0.24%, 8.21포인트 하락해서 3,400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들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중추절 연휴로 휴장을 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부채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경기의 둔화로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이는 일본 증시의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8,746을 나타냈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는 반면 소폭 올랐습니다. 0.23%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28,800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글로벌 마감시장 살펴봤고요. 관련된 내용을 머니국의 정영석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다가 막판 상승 국면으로 바뀌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며칠 동안 소폭의 등락만 거듭한 채 일정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미국 증시는 제조업 지수 개선, 주택가격 상승 등 여러 호재들이 시장 불안감의 방어 기제로 작용했습니다. 오늘도 유사한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는 9월 서비스업 지수가 55.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서비스업 지수는 기준치인 50선을 넘어갈 경우 경기가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이는 전달 53.7보다 높은 것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수치입니다. 또 미국의 9월 민간 고용이 시장 전망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에 따르면 9월 민간 고용은 16만 2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 14만 명보다 2만여 명 이상 높게 집계됐습니다. 고용은 미 경제 70%를 차지하는 소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정책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들에도 오늘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에 머문 겁니다. 미국이 연말을 앞두고 재정 절벽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 불안감이 여전히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스페인 구제 신청을 두고 불확실성과 미국 지표 개선의 여파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서비스업 관리자 지수와 고용 개선이 호재로 작용했었는데요. 반면에 스페인 총리 발언이 악재가 돼 상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다음 주 예정된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페인이 구제 신청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면서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마리아노 라우이 스페인 총리가 전면 구제 신청을 부인한 것이 스페인 불확실성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번 발언은 독일 재무장관의 전면 구제 금융의 난색을 표명한 것과 맞물립니다. 전면 구제 금융을 앞두고 스페인과 독일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독일은 구제 금융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고 반면에 스페인은 독일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중국의 서비스업 경기 성장세가 둔화된 점도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3.7로 전월에 56.3에서 2.6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2분기에 3년 내 최저인 7.6% 성장을 했고 3분기에는 7.4%로 성장세가 더 약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민간 고용조사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9월 미국 민간 순고용이 16만 2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14만 명을 크게 웃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난 덕분으로 오는 5일 나올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다만 8월 수치는 종전 20만 1,000명에서 18만 9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달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예상 밖으로 개선되면서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일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는 9월 서비스업 지수가 55.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53.7보다 높은 것은 물론 시장에서 예상했던 53.2보다도 좋았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 공급 증가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전망에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미국 원유 11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4.08달러, 4.3% 하락한 87.8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런던 IC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선물 가격도 배럴당 3.75달러, 3.36% 떨어진 107.82달러로 체결됐습니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자본금을 완전히 소진한 상태라 추가 구자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경 기자가 전합니다. 자산기준 저축은행 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해 621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업계 2위 경기저축은행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악화가 오래되면서 대형 저축은행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2011 회계년도 저축은행 전체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의 3배인 1조 1,622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호경기 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늘렸던 업계 10위권인 진흥과 경기, 현대스위스 1, 2, 서울 등의 적자 폭이 컸습니다. 적자를 자본금으로 메꾸다 보니 신라를 비롯해 토마토 2와 W, 우리, 대원, 골든브레치 등 11곳은 자기 자본마저 완전 소진됐습니다. 건전성 역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92개 전체 저축은행 중에서 BIS 비율이 당국의 감독 기준인 5%에 못 미치는 곳은 13곳에 달합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지난해 17.4%에서 20%로 급등했고 40%를 넘는 곳도 11곳에 이릅니다. 아직도 그 부동산 PF에 물려있는 그 금액도 많고, 그래서 아직은 그 대형사 같은 경우는 아마 건전성 쪽에다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상황이 이렇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자본 확충과 자구 방안을 요구한 뒤 퇴출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 김유경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요청이 없으면 통화수합 확대 조치를 연장 안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본 재무성 고위 관료는 2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한국이 통화수합 확대 조치 연장을 요청하지 않으면 연장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연장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9월 집값이 8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3월 주택은행 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8월보다 0.2%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시기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과 전세 재계약 유행으로 매매와 전세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휴가 끝난 10월 분양시장에는 전국에서 3만여 세대가 공급됩니다. 화성 동탄 2신도시 2차 동시 분양을 비롯해 세종시 인근과 부산 등에서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장남식 기자입니다. 10월 수도권에서는 16,000여 가구의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동탄 2신도시에는 계룡건설, 금성백조 등이 4개 단지 3,500여 가구를 동시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물량들은 모두 커뮤니티 시범단지 내 위치해 입지가 뛰어납니다. 삼성물산은 강남구 대치동에 청실아파트를 재건축한 레미안 대치청실아파트를 일반 분양할 예정입니다. 최근 재건축 사업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연되면서 재건축 물량의 희소 가치가 높아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5호선 오목교역 바로 옆에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목동에서 7년 만에 일어나는 신규 분양으로 새 아파트를 기다렸던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지방에서는 13,000여 가구가 분양합니다. 계룡건설은 유성구 지족동에 노은 3지구 리슈비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단지가 위치한 대전 노은 3지구는 세종시와의 거리가 불과 15km에 불과해 세종시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IS 동선은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도시에 에일리네트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명지국제도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동북아에서 손꼽히는 비즈니스 허브와 주거 중심지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10월 신규 공급 물량이 정부의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 조치와 맞물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머니 장남식입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본격적으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인데요. 반가운 소식이죠. 지난해 상반기보다 45만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자 수의 절반 가까운 이들은 바로 자영업자였습니다. 자, 늘어만 가는 자영업자. 문제는 이들의 상황이 절대 지금 녹록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과연 자영업자들의 실상은 어떤지, 또 그에 따르는 대책은 없는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김강석 선임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참 이렇게 우리
고용이 증가했다는 건 좋은데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또 문제가 많이 있고요. 오늘 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자영업자 수가 지금 최근 와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좀 맞물려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 자영업자가 지금 어느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지 한번 좀 네.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현재 자영업자를 이제 OECD 기준 그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했을 경우에 약 720만 명에 달한다고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720만 명이란 자영업자 수치는 2009년 7월 이후로 현재 최고치에 달성하는 그런 수준인데요. 자영업자를 이제 총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약 28.8% 수준에 달합니다. 28.8%라는 말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 약 3분의 1 정도가 총 취업자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이제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OECD 국가의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5.9%입니다. 거의 2배 이르는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제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더 높은 국가는 터키, 그리스, 멕시코 이렇게 딱 3국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경제 상황이 고용 구조가 자영업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자영업자 비율이 높을수록 고용의 질적 구조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이 자영업자 비율과 예. 그리고 1인당 GDP 이 수준 간의 상관 분석을 시행해 보면 이제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 수준이 있고 또 예. 자영업자 비율이 있다면 이제 상관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상관 분석 결과 이제 마이너스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나오네요. 예. 예. 이 이야기는 결국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GDP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보면 룩셈부르크나 노르웨이나 미국, 스위스와 같은 이런 1인당 GDP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자영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 이것을 확인해 보면 자영업자 비율과 1인당 GDP 간의 어떤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그 기사를 보면은 또 취업난 탓에 지금 20대, 30대 편의점 창업이 늘어난다고요. 사실 20대, 30대들이 이제 뭐 무조건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벤처 창업이 이어지면 참 바람직한데 프랜차이즈, 편의점 창업을 지금 선호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이 청년의 대학 졸업 후 예, 이제 바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됐죠. 다시 말하면 고용 시장에서 대졸 사원들을 이제 고용하는 고용 창출력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바로 취업하기 어려워서 약 2년간 평균 취업 준비자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참 중소 중견기업 사장님들도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셔보면 예.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또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또 취업에 힘들고요. 참 예. 그 고용 시장에도 또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고용 시장의 미스매치와 같은 그런 주제와 이제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요. 예, 예. 지금 말씀을 이제 집중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자. 이 취업 준비자라는 것은 총 이제 취업 구조에서 이제 취업자가 아니고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들어갑니다. 예.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이제 실업자의 비율이 이제 실업률인데요. 예. 결국 이제 청년들의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인 그 취업 준비자들은 실업률 지표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군요.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실업률이 낮아졌다라고 하면서도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비경제 활동 인구에 속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여러 가지 고용 시장의 어떤 고용 창출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제 어떤 취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창업을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쉽게 이제 뛰어들 수 있는 것이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생활 밀접형 자영업에 쉽게 뛰어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활 밀접형 자영업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네. 결국 보면은 이제 뭐 치킨 가게, 편의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예, 근데 보면은 너무 많아요. 예. 이렇게 보면은 뭐 한 집 건너 한 집. 아마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만은 아마
이 가구 인구 수당 그 음식점이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나라라는 그런 제가 통계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조금 이렇게 심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시장은 곧 정체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다 보면 경쟁이 아무래도 맞습니다. 심해지겠죠. 네. 어떻습니까? 예, 정확히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과밀 경쟁이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과밀 경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창업 준비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예, 예. 충분한 준비 기간 그리고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단시일 내에 창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제 생활 밀접형 자영업에 이제 뛰어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 내 비슷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많이 분포하면서 이제 그들끼리 이제 과밀하게 분포하고 과다 경쟁으로 이어져서 역시 수익성이 열악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연구원님 쓰신 보고서에 보니까 연평균 60만 개의 사업체가 예. 진입을 하고 또 예. 58만 개가 퇴출. 그러니까 예. 진입하는 만큼 그 숫자만큼이 지금 퇴출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지금 예. 뭐 그 통계를 보니까 자영업 3년 생존율 50% 이하다. 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죠? 좀 대책이 예. 없습니까? 그 대책은 이제 흔히 이러한 자영업자의 어떤 회생을 위한 대책으로 예. 자영업자 부흥 혹은 자영업자 뭐 육성 정책 이러한 정부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창업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쉽게 얘기하면 음식점 창업, 네일 아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고 대출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자영업 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예. 이제 은퇴 후 재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 과밀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자영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재취업으로 은퇴 후 재취업 혹은 청년들의 취업 이런 것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마련이 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 말이죠. 그 정부에서 창업을 지원을 하면서 창업 관련된 자금 지원도 많이 해줬고, 그리고 또 일개 금융권에서는 무절제한 좀 대출이 이어지지 않았나.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사회에 많이 이슈가 되고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천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를 양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밀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이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평균 수익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주 열악한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고 80만 원 미만도 있고요. 각 산업별로 다 다양하지만 그럼 창업해가지고 계속 빚으로 그냥 그렇죠. 또 다른 예. 빚을 메우면서 살아가는 예. 거군요. 근데 150만 원의 수익이지만 예. 월세나 관리비의 부담은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제 가계부채 수준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수준은 약 9천만 원의 수준에 이르르고 그걸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상용 임금 근로자와 비교를 아까 해보면 9천만 원이라고 하신 것은 예. 지금 평균 평균입니다. 자영업자 평균. 평균의 그렇죠. 빚이 9천만 원이요. 예,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제 그것과 비교할 만한 이제 대상을 이제 상용 임금 근로자라고 비교를 해본다면 예, 예. 상용 임금 근로자는 약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가계부채 수준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연평균 증가율로 봐도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가계부채 수준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면 금융권 전체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을 텐데, 네. 그럼 이 자영업자에 대한 또 선제적인 어떤 좀 대출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예. 대출을 줄이다 보면은 더 어려운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예. 무절제한 대출로 또 부실한 자영업자 더 양산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를 위한 어떤 정책이라고 한다면 사실 자영업 과밀화를 방지해야 되는 예. 자영업을 이제 촉진하고 부흥하는 정책이 아니어야 되는데요. 반대로 이제 자영업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권에서도 이 자영업이 증가한다는 이런 통계나 정보들이 발표되면서 은행에서는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자금 마련 이런 상품들을 예. 오히려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규모를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좀 견실한 자영업자들만 또 예를 들어서 상환 능력이라든가 사업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창업을 해도 좋다라고 판단을 내릴 만한 그런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자금 마련을 위한 어떤 대출 이런 상품도 생겨나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것과 반대로 자영업자가 늘어난다. 그래. 그러면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상품, 금융 상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근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너무 근시안적인 지금 정책을 만들어갖고 있잖아요. 사회에서 어떤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창업을 굉장히 부채질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지원 정책 그리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지금 접근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양산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확히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가장 크게 대책으로 두 가지를 뽑는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취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흔히 말하는 이제 은퇴 후 자영업 창업자들을 줄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퇴한 그런 사람들은 흔히 수많은 경험과 그 필드에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또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 보면 청년 창업도 문제가 되는데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그런 훌륭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실업교육과 관련된 어떤 강좌가 마련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임시직으로라도 이렇게 채용을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재취업을 유도를 해서 재취업을 지원을 해서 창업 규모를 축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저도 동감을 하는 게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20, 30년씩 일을 하신 분들이 그렇죠. 편의점하고 치킨집 하는 거는 참 사회적인 낭비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그 경제적으로 가장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재취업을 육성하는 하나의 정책으로서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요. 또 두 번째는 자영업을 굳이 육성을 한다면 견실한 자영업자를 육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한다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고용 창업 게시판과 같은 자영업 보드를 마련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그게 뭐 어떻게 자영업자들 좀 시장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제 지역별로 또 업종별로 그 자영업자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아직 이게 이제 미비한 상황이긴 하지만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시장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들을 좀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치킨집을 운영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으면 거기를 들어가 봐서 치킨집이 그 동네에 몇 개가 있는지 먼저 봐야 된다는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니까는 굉장히 과밀화되어 있어서 수익성이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자영업 보드를 더 육성하고 제대로 정비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겠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사실은 아까도 뭐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창업하시는 분들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좀 식당을 하시려면 음식도 할 줄 아시고 홀서빙도 할 줄 아시고 뭐 어떤 이런 그 재고도 관리 이런 어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연구원님 지금 보고서 보니까 대부분 창업할 때 준비 기간이 6개월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사업에 뛰어드니까 제 생각에는 성공하기가 참 힘든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 스스로의 어떤 개선 노력 이 부분도 좀 짚어봐 주시죠. 자영업자의 스스로의 개선 노력과 그 정부 정책이 이제 맞물려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대안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가 이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지 않고 창업하는 그것 자체가 이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창업 그 관심 업종에 대해서 미리 이제 창업을 경험해봐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청년들이나 은퇴하신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나 그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음식점을 직접 경영해 본 적은 없다는 말이죠. 그분들이 사실 이 그런 창업을 고려한다면 우선 단 몇 개월이라도 그 음식점의 고용인으로서 일을 해보는 그런 경험이 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영업자의 고용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선진국에 따르면 유럽에 있는 세 개 정도 국가에서는 자영업자의 고용 창출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것, 규모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자체가 있으면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우리 사회에 자영업자가 필요한 것은 그 자영업자가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견실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그런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아침에요, 김강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모시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부실화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문제 그리고 대책까지도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출연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민간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 등이 예상보다 개선돼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9월 민간 부분 고용 증가폭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신규 주문 급증에 힘입어 예상을 웃도는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으로 구성된 국제채권단 트로이카가 그리스의 공공부문을 대거 민영화하고 노동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등 대폭의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국제유가는 미국 공급 증가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전망에 급락했습니다. 저축은행 부실이 확대되면서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요 경기 지표들이 호전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9월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견고한 확장세를 나타내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고용은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소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9월 민간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오늘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쳤고 또 앞으로도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수 보시겠습니다. 모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큰 폭의 변동은 없었지만 빨간불을 켜면서 13,494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 0.49%, 15.19포인트 오르면서 3,135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소폭 상승세를 보이면서 1,450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들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페인 구제금융의 지연으로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깔리면서 개장 후에는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빠른 시일 안에 유럽연합에 구제 조치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면서 구제 신청설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때문에 스페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중국의 서비스 부문이 둔화된 점이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경기 지표들이 나아진 것이 호재로 작용해서 일부 증시들을 오름세로 이끌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28%, 16.36포인트 올라서 5,825를 나타냈고요.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역시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7,30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프랑스 까꾸 지수만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24%, 8.21포인트 밀리면서 3,406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들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중추절 연휴로 휴장을 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부채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경기의 둔화로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이는 일본 증시의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0.45%, 39.18포인트 떨어져서 8,746.87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홍콩 항생 지수는 소폭 올랐는데요. 0.23%, 47포인트 올라가서 28,000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민간 고용 조사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9월 미국 민간 순고용이 16만 2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14만 명을 크게 웃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난 덕분으로 오는 5일 나올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다만 8월 수치는 종전 20만 1,000명에서 18만 9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달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예상 밖으로 개선되면서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는 9월 서비스업 지수가 55.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53.7보다 높은 것은 물론 시장에서 예상했던 53.2보다도 좋았습니다. 그리스의 외국 채권단 대표격인 트로이카가 그리스의 공공부분 민영화 등 추가 구조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트로이카는 그리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지출과 세수 증대 항목에서 더 많은 구조 조정과 시장 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로이카는 내년 15억 유로 규모의 재정 지출 삭감 내역 중 의료 부분과 국방, 공공서비스 부분 등에서 추가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 공급 증가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전망에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미국 원유 11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4.08달러, 4.44% 하락한 87.8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런던 ICE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선물 가격도 배럴당 3.75달러, 3.36% 떨어진 107.82달러로 체결됐습니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지금 자본금을 완전히 소진한 상태라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경 기자가 전합니다. 자산기준 저축은행 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은 지난해 621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업계 2위 경기저축은행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악화가 오래되면서 대형 저축은행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2011 회계년도 저축은행 전체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의 3배인 1조 1,622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호경기 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늘렸던 업계 10위권인 진흥과 경기, 현대스위스 1, 2, 서울 등의 적자 폭이 컸습니다. 적자를 자본금으로 메꾸다 보니 신라를 비롯해 토마토 2와 W, 우리, 대원, 골든브레치 등 11곳은 자기 자본마저 완전 소진됐습니다. 건전성 역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92개 전체 저축은행 중에서 BIS 비율이 당국의 감독 기준인 5%에 못 미치는 곳은 13곳에 달합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지난해 17.4%에서 20%로 급등했고 40%를 넘는 곳도 11곳에 이릅니다. 아직도 그 부동산 PF에 물려있는 그 금액도 많고, 그래서 아직은 그 대형사 같은 경우는 아마 건전성 쪽에다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상황이 이렇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자본 확충과 자구 방안을 요구한 뒤 퇴출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 김유경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모바일 사업을 앞세워 영업이익 20조 원을 달성한다는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일 전자업계는 삼성전자가 내년 성장률과 환율 등 거시 경제 지표와 제품별 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내년 매출 판매 손익을 담은 2013년 경영 목표 가이드라인을 도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내년에도 삼성 애플의 양강 체제가 되면서 높은 마진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20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는 23%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 9%를 회복했습니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에서 6만 25대, 기아차는 4만 8,105대의 신차를 각각 팔았습니다. 총 9.1%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해 GM, 포드, 토요타, 크라이슬러, 혼다에 이어 6위를 유지했습니다. 현대 관계자는 9월 들어 신형 아반떼와 K5 등 핵심 차종의 물량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점유율을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닥터 누니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내년 세계 경제에 대해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내년 신흥국 경제 성장률은 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3차 양적 완화로 최악은 모면했지만 강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스페인이 11월 중 전면 구제 금융을 신청하고 그리스는 내년에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죠. 첫 번째로 우리 증시의 대표주인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는데요.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할 수 있을지 박상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오전 3분기 잠정 실적, 즉 가이던스를 발표합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매출액 50조, 영업이익 7조 시대를 무난히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이 이어지면서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조심스럽게 영업이익 8조 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스마트폰 갤럭시 S3를 필두로 한 모바일 부문 호조가 반도체 부진을 상쇄시켰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반도체 부진으로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5 출시 전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갤럭시 S3 판매를 늘려나가면서 3분기 영업이익은 기존 전망치보다 높은 7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과의 특허전으로 발목이 잡힌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애플이 소형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미니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품 공급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애플이 약 7.85인치 크기의 아이패드 미니를 LG 디스플레이와 대만의 QU 옵트로닉스에서 대량 생산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기존 아이패드보다 낮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렛패커드가 순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HP의 매크 휘트먼 최고 경영자는 회계년도 2013년이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연간 대비 매출 감소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HP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까지는 우리의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레이더엠이 집계한 2012년 3분기 M&A 리그 테이블에서 JP모건이 금융자문 분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리그 테이블은 채권 자본 시장 부문별 거래 규모와 건수를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의 순위를 집계한 성적표를 말합니다. JP모건은 국경 간 거래에서 4건을 주도하는 등 3분기에만 5건을 거래하며 거래액이 3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노키아가 핀란드 에스포에 있는 본사 사옥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키아는 본사 건물 등 부동산을 포함한 비핵심 자산의 처분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본사 건물이 최고 3억 9천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대 빚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직난까지 겹친 20대 힘든 현실을 서한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대 청년들의 빚은 9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연체자는 15,000여 명이고 이들이 갚지 못한 빚이 7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고금리가 적용되는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높은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국내외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는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취업 가능한 일자리 수는 3개월 사이 42,000개나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5% 넘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청년 실업률도 전체의 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20대의 일자리 마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기업에게만 부담되어져 있는 이런 청년들에 대한 어떤 현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느 정도 떠맡아서 기업이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교육시키는 데 따른 부담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력이 일본과 비슷한 잠재적 일자리 위험 국가라는 분석도 나온 만큼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머니 서한환입니다. 네, 대졸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이 입사 합격 후 1년 안에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9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1년 내 퇴사율이 23.6%에 달하고 입사 포기율도 7.6%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규모별 대기업이 1년 후에는 잔류 인원이 평균 85.7명으로 조사됐으나 중소기업은 52명에 불과해 중소기업 인력 누수 현상이 대기업의 3.4배에 달했습니다. 연휴가 끝난 10월 분양시장에는 전국에서 3만여 세대가 공급됩니다. 화성, 동탄 2신도시 2차 동시분양을 비롯해 세종시 인근과 부산 등에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장남식 기자가 전합니다. 10월 수도권에서는 16,000여 가구의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동탄 2신도시에는 계룡건설, 금성백조 등이 4개 단지 3,500여 가구를 동시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물량들은 모두 커뮤니티 시범단지 내 위치해 입지가 뛰어납니다. 삼성물산은 강남구 대치동에 청실아파트를 재건축한 레미안 대치청실아파트를 일반 분양할 예정입니다. 최근 재건축 사업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연되면서 재건축 물량의 희소 가치가 높아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5호선 오목교역 바로 옆에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목동에서 7년 만에 일어나는 신규 분양으로 새 아파트를 기다렸던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지방에서는 13,000여 가구가 분양합니다. 계룡건설은 유성구 지족동에 노은 3지구 리슈비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단지가 위치한 대전 노은 3지구는 세종시와의 거리가 불과 15km에 불과해 세종시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IS동선은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도시에 에일리네트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명지국제도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동북아에서 손꼽히는 비즈니스 허브와 주거 중심지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10월 신규 공급 물량이 정부의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 조치와 맞물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네, 이란 수도 테헤란 곳곳에서 리아라 가치 폭락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져 주요 상점들이 문을 닫고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시위대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그의 경제 정책이 위기를 가져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리아라 가치는 올해 들어서만 80% 이상 떨어졌고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에 4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네, 일명 스펙이라고 하죠. 자격 조건이 뛰어난 사람보다 다소 부족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에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논문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격 조건이 다소 부족한 사람을 고용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일할 기회를 준 기업에 빚을 졌다는 느낌으로 온 힘을 다해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가계 빚이니 나래 빚이니 빚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런 마음의 빚은 적당한 에너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시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